이제 이 시간 이후로 가공식품이나 예, 공장에서 나온 식품들은 이제 안 드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마음 단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환자분들이 뭘 먹어야 돼요? 물어보면요. 이 공장에서 나온 음식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자연식품을 사온 건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맞춰볼게요. 빵은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예. 또 과자. 과자는 공장이에요? 아니면 시장이에요? 예. 저한테 과자 뺏기신 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주만이 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인간 3대 요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먹는 게 잘못되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내 몸속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밤새야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러프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정말로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 암이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요 본인한테 말을 안 하고 쇼크받을까봐 또 가족한테 말을 하고 본인은 속이고 뭐 이런 드라마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직접 본인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진단병을 받았을 때 이 본인이 받는 마음의 상처,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만야님도 그 젊은 나이에 보통 젊은 나이에 암 선고 받으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 다 아시죠? 그런데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 불안과 공포는 또 암을 이롭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기에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야만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주만야님은 그러한 증상이 왔고 그런 병명을 진단받았을 때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자연치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놀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총 강의 시간이 42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형님도 저한테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너 많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연치유는요 내 삶과 둘러싼 모든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 42시간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긴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걸 한다는 게 사실은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율신경 균형도 중요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세포의 삶의 조건이 무너진 게 사실은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포의 삶의 조건에 이제 어떤 것들이 관여하냐면요, 물리적인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신진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물론 에너지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 또 이제 식사를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그리고 좋은 신선한 산소, 그런 게 다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 세포는 어디에 있죠?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움츠리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죠. 물리적 변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경, 호르몬, 파장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다 합니다. 즉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 특히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 특히 암을 진단받으면 누구나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게 불안과 공포와 또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환자라는 건 사실이 이제 우리가 치유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극복을 해야죠. 극복해야 되는데 이 치유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갈등입니다. 번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도요, 내가 그런 감정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시험과 교육과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아이들한테 폭언을 해. 그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어. 물질적 조건만 잘해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도요, 뭐 좋은 거 먹어주고 뭐 좋은 치료 받아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그 풍족하지 못한 집에서도 되게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설사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치료 못 받고 좋은 걸 좀 못 먹어도요, 나의 생각에 의해서 얘네들이 재생이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것까지는 뭐 다른 문제로 논의를 하고 우선은 학대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내가 두려움과 공포,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건 사실은 세포를 학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암에 걸린 것 자체가 사실은 학대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얘네들이 미쳐버린 거거든요. 그거 학대잖아요, 학대. 학대당한 겁니다. 근데 학대를 당했는데 더 큰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제 강의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치유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가능함을 이해할 때 이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암은 암종 병기 발병 부위에 관계없이 치유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암은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니라고 저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 듣고 또 암 극복한 사람 얘기를 듣고 한다고 해서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뭐 정신과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 공포라는 생각도 어찌 보면 결과거든요. 어떤 거에 의한 결과로서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하는 기법이야, 다 그런 것들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잠시 있는 거를 네. 극복했다고 착각하고. 네, 그렇죠. 자, 이걸 또 시험에 비유해요. 내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 시험을 망칠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싹 잊어요, 게임하는 동안. 그러면 그 시험을 망칠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겁니까? 게임이 끝나면 더 큰 두려움으로 가요. 왜? 공부를 더 안 했잖아요, 게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되면 그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통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 공포에 있다, 인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개인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 두려움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부정하면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정은 끌고 가는 겁니다. 이끄는 거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 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그 강아지 주인과 강아지와의 관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저희 집 주변에도 이제 강아지 산책 나온 사람이 많은데 이런 광경을 자주 봐요. 걔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집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밖에 나오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이 강아지 주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강아지랑 집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해주면 될까요? 설명해줘요? 개랑 사람하고 대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얘가 알아듣질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얘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두려운 감정이 있는데, 야,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너 두려워하면 너 나으람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감정은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러면 끌려갈까요? 얘가 가고자 하는데 끌려가요? 그러면 영원히 집에 못 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의 개새끼가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막 난리 부려서 치겠죠? 아, 치라고 그래요. 그냥 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집에 가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지갈 길 갈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나랑 강아지.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 2m 반경 안에 얘가 있어요. 지랄 발광 달 수 있어요. 그 중간에.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끄는 대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도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암을 진단받고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 근원은 뭘까요? 암이 죽는 병이에요. 우리는 예외 없이 암을 죽는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은 죽는 병. 근데 그 암에 내가 걸렸네? 그럼 나도 죽겠네. 그게 그 공포의 근원입니다. 그 상감, 그 인식 자체가 그 공포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이 죽는 병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인식할 때 그게 내가 여기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치유청사진 수리, 제가 강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 먹고 이거 하면 암 낫는다,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유청사진 수립이고요. 원리적으로 암은 죽어야 해서 죽는 병이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치유돼야 된다는 세포의 삶의 조건을 치유적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경고로서 암이 왔는데 더 세포는 망가지는 삶의 조건을 가져와요.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빠져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치료들을 무기한으로 하죠.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수술항암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몸의 세포들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현대학을 이용하는 건데 맡겨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청사진을 세워서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근본적인 치유책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 즉 치유적합적 생각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치유됨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두려움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점점점. 강아지 끌고 오면 강아지는 어쨌든 내 주변에 있다니까. 내가 암이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인식하는데 두려움이 더 커져요?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그냥 그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고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려운 감정이든지 또 어떤 그 좌절감이든지 우리 치유는요. 사실 제가 자연치유 노력을 신선노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무기력한 감정 속에서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역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연치유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실 거다. 깨달으실 거다. 깨달아지면 그 감정이 벗어날 거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황토방에서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사실은 되게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딱 오시는 모습 표정을 보면 거의 뭐 죽상을 하고 오시죠. 거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딱 세 번째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표정이 달라져요. 왜? 암이 죽는 병이 아닌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는 병이 아닌지를.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 그냥 으쌰으쌰해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자연진으로 치유가 가능한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는 분들끼리 식사를 하시고 그렇죠. 원래 있던 분들이 식사를 하시죠. 어떤 분이 후기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원래 계시던 분이 식사 시간을 보면 꼭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아주 엄숙하게. 왜 안 그러겠어요? 죽을 병 걸려와가지고 여기 유배당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데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막 웃고 떠들고 막 난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네들 뭐야? 죽을 병 걸려가지고 왜 웃고 난리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치유는 그러한 감정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 빨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몸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려요. 왜 완벽하다고 하냐면 사실 덩어리지남도 녹여버리면 완벽함이 우리 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한 1인치도 뛰어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의 한계. 내가 암을 죽는 병이라고 인식하는 한 그 완벽함은 절대 발현되지 않아요. 혹시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도 그렇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예, 설명이 되죠.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열이 막 위로 오르는 느낌, 그러니까 갱년기가 아니라도 받으신 적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좀 시원하고 아래가 따뜻해야 돼요. 근데 뭔가 언짢게 되면은 열이 위로 끌어오르고 아래는 차가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이 생리 상태에서 병리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제가 아까 이제 주만이님한테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고서 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죠.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또 홀로 밤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밤길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뭔가 귀신 같은 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야, 내가 이번엔 좀 용기를 가지고 저게 뭔지 도망가지 말고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뭇가지에 옷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보면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옷가지가 걸려서 흔들리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이 형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드디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 병에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이 내 몸을 관찰할 때 막 열이 오르는 느낌이잖아요. 있으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과 공포가 있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화기가 끌어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의학적으로는 노건이나 식적, 담음, 당노 이런 병인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제가 가장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요. 첫 번째는 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간밥을 주잖아요. 그죠?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음식도 되도록이면 자연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제때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잠을 자는데 그야말로 군대식 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이런 패턴을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씨가 이렇게 제일 마음 중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몸이 안 좋을수록 더 화가 많이 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이 몸을 망치는 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분노하게 되면 간을 상하게 되고, 간이 상하면 비장 기능이 상하고 팔다리가 다 망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오전육부가 다 망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잘 지내다가도 요 근래에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구나 하고 인식하셔도 돼. 그만큼 이 분노하는 감정은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제가 그 이렇게 회진할 때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느끼세요? 그죠? 저는 환자분들이 이 의사들 안면을 살피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본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딱 주치의에 맡았을 때 그 느낌, 그죠? 그때는 좀 근엄하게 해야겠죠, 그죠?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 병원은 치료와 치유를 동시에 같이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웃잖아요. 그죠? 어저께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제 중환자님이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관장을 1년 동안 했더니 이 병이 좋아졌어요. 관장하는 방법은 이래요. 이런 거. 또 내가 뜸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떴더니 이제 이 암에서 해방되게 됐어요. 이 뜸이 최고예요. 라든지 또 아까 말씀 약초를 이야기하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지엽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우리가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몸속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의 방법이어야지 이 몸속 환경이 개선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주만여님이 대단하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도 이 네 병이 10가지라면 7가지가 바로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 허준할 때 심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스승이 유이태 선생이 심의가 되라. 그 심이라는 게 마음 심자의 의사 의자인데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질병이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그 병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런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마음을 즐겁게, 마음을 밝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앉아가지고 참선하면서 마음이 편하잖아 내려와라, 편하잖아 내려와라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옷가지에 걸려있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 옷을 확인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이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두려움이라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백날 앉아가지고 수양을 해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 청사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 청사진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면 야, 난 정말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는데?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병인에서 해결을 하면 병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제가 주만이 형님하고 사실은 저녁만 먹는 약속을 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귀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식당 주인이 그만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감동받고 좋아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정말 위대한 것이고 내가 내 몸을 믿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올바른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이 병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내용들이 정말 좀 좋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건강해지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많이 교육도 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저는 이제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네.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화병이죠, 화병. 네. 이제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교감신경도 상정시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도 변화가 네. 생기고 특히 가장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나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당뇨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혈액도 문제가 생기고 또 면역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럼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암과 관련해서 큰 문제라고 보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 생활 철학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암 환자일 때 이제 그 암 자체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